한 개 정도는 네. 올해 한 상반기나 아니면 올해 내내라도 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러게요. 리오프닝 효과까지 겹친다. 네.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에 와서 굿즈를 더 산다. 하게 되면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엔터주가 다시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엔터주 얘기를 엔터계의 대부 방시혁 선생은 아니고요.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 아니신가요? 소부입니다. 소부장. 소부장. 네. 네. 와, 엔터주가 그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실적 나오는 섹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엔터주 네. 그죠. 뭐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갔던 이유가 기대감만으로 가면 못 하는데 실적 가보면 일부 실적 안 좋을 텐데 그렇죠. 양극재적 실적 좋다. 그래서 다시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엔터주도 실적이 좋았는데 네. 이제 뭐 사실 SM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었고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요즘 뭐 며칠 보니까 엔터주가 쫙 땡겨 올라오는데요. 네. 몇 가지 뉴스가 이거 있습니다. 뉴스. 네. 첫 번째는 네. 오늘 오면서 봤던 것 중에 2분기 가면은 네. 하이브부터 원래 하이브가 BTS가 빠진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좀 그럴 것이다.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뉴진스 누님들이 누님이라뇨. 아유 이쁘고 노래 잘하시면 누님입니다. 네. 그는- 조카 같은 애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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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바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4사 그러니까 엔터 기획사 4개를 합하게 되면 이번에 2분기에는 한 1,800억 나온대요. 네. 1,800억이 무슨 수치냐면은 지금까지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이. 네. 작년도 괜찮았는데 작년보다 한 27% 좋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또 오다가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그 세븐틴 아시죠? 알죠. 네. 네. 잘하실 수밖에 없죠. 네. 이 회사 기획사가 플레디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플레디스- 하이브의 자회사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그 멀티 레이블이죠. 레이블 중에 네, 하나죠. 네, 네. 여기서 이 회사 이 세븐틴이 이번에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그러니까 컴백을 합니다. 선주문이 얼마 찍혔는지 아십니까? 요즘 웬만하면 100만 장이 돼? 400만 장 찍혔습니다. 와, 네. 대박이네요. 네. 이 정도로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웬만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뭐 이번에 블랙핑크 지수도 네. 그냥 싱글 앨범 하나 툭 냈더니 100만 장은 훌쩍 넘어가고. 그러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싱글 앨범은 그냥 노래 한 곡이에요. 예. 그거 하나에다가 약간 좀 치장해서 뭐 이제 멤버들 이런 거 좀 네, 예쁜 네. 사진들 여기 들어 있고 카드 들어 있고 네. 이러면은 소유 욕구가 그러니까 팬덤이면 당연히 사겠죠. 마켓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내에서의 마켓에서 이 팬덤이 있는 거랑 글로벌의 전 세계 마켓이 커지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의 축으로 차지하는 기획사의 또 수익 축으로 차지하는 이 앨범 판매량이 받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공연인데요. 네.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또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트와이스가 글로벌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이 LA의 소피아 뭐 그런 공연장 있어요. 공연장, 네. 여기 관객 수가 7만이 들어간답니다. 네. 매진시켰습니다. 와. 네, 거기다가 이게 그 가면 또 슈퍼볼 굿즈 팔잖아, 굿즈. 거기다 이제 앞에서 굿즈 팔죠. 네. 네, 굿즈 팔게 되면 네. 이거 아시는 것처럼 응원봉 네. 이게 예전에 제가 딸 사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건전지 들어가고 그냥 이상한 불빛 뭐 반짝반짝하는 건데 이걸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만 원 받을 거 아니야. 그때 돈으로 35,000원. 야, 그러니까 원가가 몇천 원밖에 안 될 거. 몇천 원밖에 안 되죠. 이제 요즘 5만 원이래. 네. 이게 5만 원이랍니다. 네. 그러면서 돈은 아깝지만 네. 엔터주를 사서 이걸 만회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때 IG를 갖고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이 글로벌 팬덤이 확보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 이게 첫 번째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듯이 기획사가 우리가 그냥 한 1년에 한 그룹 2개 데뷔시켜 끝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멀티 레이블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레이블에선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저희 웬만한 아이돌들 많이 컴백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제 눈여겨볼 것 같고 하반기는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아이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친구들이 한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데뷔해서 이제 인기가 얻어서 이제 해외 활동하고 이런 네. 쪽으로 나갔는데 네. 그게 이제 시스템이 약간 바뀝니다. 하이브가 이번에 하이브 아메리카와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협업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아이돌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만드는 그런 그 모델들이 지금 새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성공만 하면 꽤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레벨업 시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이브 쪽에서 그 이제 데뷔할 하반기의 그룹 하나가 영국, 호주, 미국, 한국. 아 그런 걸 알고 외국인들이 사는 건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예. BTS의 공백이 워낙 사실은 하이브하면 BTS의 영향력이 큰데 그 네.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랬는데 다른 그룹들이 메워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동양인들이 그 그룹들이 퍼포먼스 내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 나라 애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렇죠. 뭐 그런 걸 좀 인식하나 보다 그죠? 아마 제가 보기엔 거기다가 유니버셜 그룹이 뒤에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시총이 52조 같이 되는 그러니까 밑에 레이블 많은데 그 레이블 하나가 협업을 시켜가지고 데뷔할 때 도움을 준다. 이거 엄청난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네. 하이브뿐만 아니라 JYP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JYP도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가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하나의 레이블입니다. 네. 이 회사와 협업을 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벌써 그 오디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현장에서의 이 한국에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네. 그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외국 가서 일본 가서 한 거죠. JYP는 그죠? 맞습니다. 박진영. 예. 뭐 한 게 벌써 박진영 JYP가 먼저 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예전에 자꾸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원더걸스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고생 그죠? 네. 예. 그 고생 엄청 했다 그러대 그때 보니까 가수 그 리허설 할 때. 서른 받고 그죠? 예. 그래서 뚫어놓은 길을 예. 거기서 이제 다 곳에서 이제 맞는 길이긴 한데 너무 아직 우리가 인지도가 없구나라는 걸 알고 예. 거기서 한 이제 한 15년, 10몇 년 만에 다시 이런 쾌거가 나온다는 거는 참 그런 가시밭길이 있었으니까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5월 달에 그런 컴백이 나오면서 나오는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나오는 이제 공연 변화 보게 되면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JYP는 이제 그 현지화된 그룹에서 네. 올해 3개가 데뷔한답니다. 한국 신규 그룹 하나, 중국 하나, 미국 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게요. 아니, 그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추는 또 팬덤들이 살아난다. 큐가 늘어난다니까 좀 그러네요. 제품 찍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인데. 그냥 저희가 그냥 주식 용어로 표현하긴 하기가 죄송하네요. 네, 예. 네. 아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변화도 보게 되면 그러게요. 엔터사도 한 개 정도는 네. 올해 한 상반기나 아니면 올해 내내라도 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러게요. 리오프닝 효과까지 겹친다. 네. 그러면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뭐 굿즈를 더 산다 하게 되면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JYP, SM, YG 네, 시총 순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총 순으로. 네네네. SM도 시총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지분경제 원래 이제 SM이랑 뭐 YG랑 좀 안 좋을 때 막 시총이 1조 원 막 이랬잖아요. 네. 지금 SM이 2조 4천억이에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밀렸는데도 그죠? 네. 하이브, JYP, SM, YG 4사 가운데는 그러면 집중한다면 선호도는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워낙 네. 중소형을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딴거 하십시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디어유요. 디어요. 네. 이거 이름부터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네. 디어요 잘못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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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독보적인 이제 플랫폼을 갖춘 네. 어떤 팬덤을 활용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전에 있던 이제 NC 소프트에 갖고 있던 유니버스가 그걸 다 인수를 하고 그렇죠. 덩치가 커졌죠. 게다가 지금은 이제 딱 SM 쪽에 있었던 디어유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협업을 하겠다. 그 하이브랑 협업을 해서 뭔가 또 풀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죠. 갖고 있는 위버스와 이 디어유는 약간 합병.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이브가 SM을 품었을 경우에는 뭐 합병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브가 아니고 SM을 카카오가 갔으니까 네. 합병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냥 협업을 강화시킨다거나. 네, 그랬을 협업은 때. 가능하겠죠. 네, 네. 거기 네. 예를 들면 뭐 그 디어의 플랫폼에 예를 들면 뭐 하이브 가수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뭐 그 협업은 왜냐하면 하이브도 SM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그렇죠. 협업은 하겠죠. 네. 근데 이때 제가 느끼는 네. 뇌피셜은 이번에 카카오 인수하려고 SM 샀다가 이제 공개 매수해서 나온 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네. 어떻게 보면 뭐 임용 계약은 아니지만 서로 그러면서 이거 주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교통정리하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 하이브가 그거 가지고 디어유를 그냥 사버리고 네. 그죠? 합쳐놓으면은
그 합쳐놓으면 네. 그죠? 비슷한 모델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좋은데 뭐 지금 말씀드린 JYP부터 뭐 YG나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의외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큐브엔터 같습니다. 큐브 엔터. 네, 이 회사가 지금 그 갖고 있는 여자 아이들이죠. 여자 네. 아이들의 중국 멤버가 있는데 음. 생각보다 인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그러면 중국 리오프닝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어떤 공연을 허가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아니면 성과가 제일 좋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의 레벨업은 좀 기대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5월달에 또 컴백합니다. 그러면 또 효과가 있겠죠. 네. 네. 엔터주는 사실 뭐 보면 수급상 보면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어요, 그죠? 같이 사고 있으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엔터 사사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그죠? 네. 조금 더 가볍게 볼 만한 걸 DOE를 말씀하셨고 초과 수익을 위해서. 초과 수익을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SM은 어떻게 되냐? SM. 예? SM은 예. SM은 사실은 와 SM도 지금 근데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거든요. SM도. 네. 일단 SM을 바라보면서 가장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예. 이제 얘기한 대로 예. 성과가 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멀티 레이블화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3.0인가. 그렇죠. 뭐, 네. 그러면 아마 빠르면 정비가 들어가서 하반기부터는 SM에 데뷔하는 지금까지 뭐 에스파 아니면 NCT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라인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전 단계 같고요. 예. 워낙 뭐 사실은 매각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했었자가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조금 이제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아니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이제 관심 가질 때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변동성은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엔터사는 충분히 얘기하셨고 네. 콘텐츠 쪽은 요즘 얘기가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 그 뭐 OTT 얘기하면서 한동안은 그죠. 엔터사보다도 그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리중앙, 뭐 뉴, 뭐 에이스토리 영화관까지도 그죠. 네. 리오프닝 한다고 뭐 했었는데 이쪽 얘기는 요즘 별로 없네요. 네. 그런데 원래 또 관심 없으면 봐야 되겠죠. 네.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작년에 잘했는데 올해도 그만큼의 성과를 이어갈 때가 어디냐 이거 많이 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번 올해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맞아. 그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 그 뉴스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뉴스를 본 사람 마지막이 나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 네, 그죠? 네. 뉴스가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뉴스가 만약에 뜨면 그게 뭐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CJ였나 얘네였나? 예, 네네. 그쪽부터 뭐 컨텐츠 콘텐츠 구조가 올 텐데 지금 관심 없을 때 네. 2 나올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도 부각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레벨업 될 수 있는 변화를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요즘 보니까 또 다시 웹툰 쪽도 또 들썩거리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영상 콘텐츠 쪽은 여전히 한국의 또 K 이미지가 네. 그대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찍는 자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드라마 수나 콘텐츠를 더 많이 찍는 회사. 이게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찍는 게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 네네. 한석규 씨 나오는. 네네. 또 3가 나오더라고요. 그 네. 재밌죠. 이 회사가 보니까 올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드라마 제작 편성수가 많은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빠지고 조정받고 이제 레벨업을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거부터 또 하나가 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도 올해 드라마 편성수가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 조금 좀 길게 보게 되면 조정 좀 받다가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제 기준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작 편수가 예. 그러면 아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쪽은 잘 모르겠고 이쪽은 아마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킹덤이라는 그 좀비 이 조선 좀비 예. 이거를 토대로 한 게임이 아마 나올 텐데 예, 거기에 영화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드라마입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였나요? 예, 예. 이걸로 나왔을 때 반응이 좋다. 네. 그럼 그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 직접적인 본업과 관련된 쪽은 조금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엔터 관련해서 모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김민수 대표님은 뭐. 콧물만 안 나오면 됩니다. 콧물만. 엔터면 엔터, 컨텐츠면 컨텐츠, 게임이면 게임. 예, 정말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얘기하지만 엄청 잠도 안 주무시고 그죠?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엔터주 얘기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